처음엔 정말 사소한 일이었어요. 서준이 우유가 떨어졌는데 마트 갈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죄송한데 우유 한 팩만 사다 주실 수 있어요? 며느리 미영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거절할 할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6살 서준이가 제 무릎에 앉아서 할머니 우유 마시고 싶어요. 이렇게 애교를 부리는데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우유 한 팩, 뭐 그리 큰 돈도 아니고 손주 먹을 것 사주는 게 할머니 기쁨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일주일 후엔 기저귀가 떨어졌다고 하고 한 달 후엔 서준이 옷이 작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서준이가 새 신발 갖고 싶어 해요. 이번엔 겨울 패딩이 필요하다고 하고 다음엔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고 매번 서준이를 앞세우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저한테 부탁할 때마다 며느리가 서준이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부탁해봐. 할머니는 서준이를 제일 사랑하시거든. 만약에 할머니가 안 사주시면 할머니가 서준이를 싫어하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 마음에 이상한 생각을 심어 놓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고 미안하지만 이번엔 힘들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서준이 앞에서 갑자기 흑흑 할머니가 우리 서준이 싫어하시나 봐. 이렇게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할머니, 나 싫어해요? 나 때문에 울어요? 서준이가 이렇게 묻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야, 서준아. 할머니가 제일 사랑해. 결국 또 지갑을 여는 거죠. 그렇게 반년이 지나니까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이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국민연금 받으시는 할머니한테는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사준다는 장난감을 서준이가 갖고 노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더라고요. 새로 산다던 옷도 여전히 작은 걸 입고 있고 기저귀도 계속 떨어진다고 하고 혹시 싶어서 며느리 방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명품 가방이 하나 더 늘어있더라고요. 전에 없던 새 가방이었어요.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어느 날 며느리가 친구들과 카페에 간다고 나갔는데 핸드폰을 놔두고 간 거예요. 마침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는데 화면에 내용이 보이더라고요. 어제 그 레스토랑 진짜 맛있었다. 샴페인까지 마셔서 1인당 15만 원. 너도 시어머니한테 용돈 받는 방법 알려줄까? 애 앞세우면 무조건 성공이야 키읔키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손주 위한다고 준 돈이 며느리 유흥비로 쓰였다니. 손주를 방패로 삼아서 저를 우롱했다니. 그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더라고요. 하지만 참았어요. 성급하게 굴면 가족이 깨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 서준이한테 상처가 될까 봐서요. 그래서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나갈 때마다 어디서 뭘 하는지 SNS도 몰래 확인해보고 영수증들도 찾아보고 3주 동안 조사한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준 돈으로 일주일에 2번씩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식사하고 명품 가방, 화장품, 옷까지 마구 사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작 서준이 옷은 여전히 작은 걸 입히면서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또 똑같은 수법을 쓰려고 했죠. 할머니, 서준이 생일 케이크 주문해야 하는데 50만 원짜리 캐릭터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달랐어요. 미영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서준이를 방으로 보내고 며느리와 단둘이 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모은 모든 증거를 내밀었죠. 이게 뭐니?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어머님 그게 내가 손주 위한다고 준 돈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제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화가 났어요. 서준이를 앞세워서 나를 호구로 만들었구나.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지만 늦었어요.
반년 동안 속아온 제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들 대호가 들어왔어요. 어, 엄마, 미영아, 무슨 일이야? 나는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말했어요. 내 와이프가 어떤 짓을 했는지 똑똑히 봐라. 증거까지 다 보여주니까 아들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미영아, 이게 정말이야? 아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며느리는 그제서야 진짜 눈물을 흘리며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어머님, 대호야,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아들은 그날 밤 며느리와 큰 싸움을 했고 결국 며느리는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서준이만 저희와 함께 남겨두고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계산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만 남겨두면 제가 불쌍해서 며느리를 다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서준이에게 진실을 나이에 맞게 설명해줬어요. 서준아, 엄마가 할머니한테 거짓말했어. 할머니가 너 위해서 준 돈을 다른 데 써버렸단다. 6살이지만 서준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나 봐요. 할머니, 엄마가 나쁜 일 했어요? 그래, 서준아. 매우 나쁜 일이었어. 그날부터 며느리는 매일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서준이가 엄마 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신뢰가 깨진 관계는 돌이킬 수 없어. 더군다나 아이를 이용한 건 용서할 수 없어. 한 달 후 아들이 이혼 서류를 가져왔어요. 엄마, 미영이와 헤어지기로 했어. 서준이 양육권은 우리가 갖기로 했고, 며느리는 끝까지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마지막으로 며느리가 서준이를 만나러 왔을 때 아이는 의외로 담담하더라고요. 엄마, 할머니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요. 6살 아이가 하는 말에 며느리가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서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할머니, 아빠랑 있을래요. 그 순간 며느리가 절규하듯 울었지만 자업자득이었죠. 그 후 6개월이 지났어요. 서준이는 아빠와 할머니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진짜 필요한 것만 사주고 아이에게도 정직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서준아,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특히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네, 할머니. 저는 할머니한테 절대 거짓말 안 할래요. 가끔 서준이가 물어봐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줍니다. 엄마는 나쁜 일을 해서 벌을 받고 있단다. 하지만 서준이는 할머니, 아빠가 지켜줄 거야. 요즘 우리 서준이는 정말 착하게 자라고 있어요. 무엇보다 정직하게 자라고 있어요. 어느 날 서준이가 과자를 하나 더 달라고 했다가 아, 오늘 이미 하나 먹었지? 스스로 그만두더라고요. 할머니,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안 먹을래요. 이런 말을 할 때면 정말 기특해요. 며느리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 같아요. 아이가 정직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 특히 순진한 아이를 이용하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일을 당하고 계신다면 참지만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한번 당해주면 계속 당해달라고 해요. 특히 아이를 방패로 삼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해요. 그래야 아이도 가족도 모두 행복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서준이는 할머니와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고 정직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며느리가 했던 나쁜 일들, 그 모든 게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갔어요. 아이를 잃고 남편을 잃고 가정을 잃었죠. 거짓말과 이용은 절대 오래 갈 수 없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사세요. 특히 가족 관계에서만큼은 절대 속이지 마세요. 한번 깨진 신뢰는 정말 돌이킬 수 없거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거실, 지하철 이렇게 나눠주시면 우리의 일상이 이어지는 따뜻함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관계예요. 그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가정 만드시길 바랍니다.